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속의 빈 예서양 열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사진이 팬미팅 당시 때 예서양의 팬분께서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깊은 모습이 하나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시커멓게 보이는 실루엣 혹시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마 이 사진 딱 보자마자 예서양의 모습만 눈에 들어오셨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 우측에 있는 이 그림자진 부분이 눈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 팬분이 찍어주신 사진이 빈예서 사진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보자면 열창하고 있는 예서양의 이 모습 뒤에 이 시커멓게 어두운 부분, 열창을 다해 부르고 있는 예서양의 뒤에 사실 이렇게 화면에 달리 보니 아버님께서 너무나 예서양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빈예서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뜻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늘 걱정이다. 혹시나 실수하지는 않을지. 이렇게 참 뿌듯해하면서도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님의 모습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딸의 대견함이 너무 커서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예서양의 아버님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실 텐데요. 이 부녀가 정말 힘든 시간을 거쳐왔다라는 건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았을 것이고 예서양 본인이나 또 아버님이나 둘 모두에게 너무나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을 건데요. 사실 이 예서양이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구간도 존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아쉬움을 남긴 미스트롯 3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와서 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빈예서양 사실 이 미스트롯 3 갈라쇼에 등장하지 못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통편집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녹화 자체가 취소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거 사실 스포일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너무 황당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스트롯 3는 빈예서양을 일회성 가수로만 이용을 하고 팽시켰다. 참 이 단어 자체가 제가 말을 하면서도 속이 상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게 팩트이고 현실이란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TV조선과 예서양을 척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둘 관계를 척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당함에 대한 부분을 예서양을 응원하는 팬분들이라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앞으로의 방송사들의 횡포로부터 빈예서라는 이 어린 친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미스트롯 3 갈라쇼 잘 되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 갈라쇼에 윤서령 씨가 등장을 했고 장윤정이 극찬했다. 이 갈라쇼 무대 사실 장윤정 씨의 사랑아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했다라고 했던 윤서령 씨. 예서양과의 인연도 참 깊었고 인스타그램에도 예서양의 모습을 올렸었던 바로 그 참가자입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탑 10인데 윤서령 씨는 갈라쇼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예서양은 아예 녹화 자체가 취소가 돼버렸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녹화 일정상 배제를 한 거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대목 이게 뭐죠? 맞습니다. 제가 예서양을 대체하기 위해서 TV조선에서 부른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말씀드렸던 이수연 양의 등장 모습이에요. 이때 특급 콜라보 무대가 있었고 갈라쇼에서 사실 거의 인터뷰에 가까운 모습으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양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극찬을 받았었던 무대 울 아버지 무대를
함께 황민호 군과 불렀었던 모습이기도 하죠. 예서양으로 따지면 갈라쇼의 등장에서 모정 무대를 다시 한번 재현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미성년자라서 예서양을 출연 취소시켰다라는 거는 설명이 되지 않죠. 오로지 어떻습니까? 최근 이 빈예서양의 이름으로 뉴스 검색을 했을 때도 나오는 바로 이 대목. 왜 자정 지나서도 방송했나? 정부 보호 지침이 필요하다. 지금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 방송사들의 횡포를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하는 명확한 문제점을 예서양 측에서 정당하게 제시를 하며 콘서트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을 뿐인데, 글쎄요, 여기에 대한 억하심정이 컸던 걸까요? 사실 정황상 좀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 예서양이 결국 출연하지 못하게 된 갈라쇼가 되고 말았고, 미성년자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수연 양은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여 노래를 열창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이 미스트롯 3 자체 굉장히 의미 깊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트롯계가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트롯계 자체가 정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트롯계 자체가 대박이 나고 있는가? 아주 날선 비판을 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난 누군가? 히트곡이 하나 없는 트로트 가수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트로트의 열풍양적이 팽창됐고 질적 발전이 도모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존재했던 히트곡을 누가 더 잘 부르나 장기자랑 하듯이 경쟁하고 있다. 여기엔 TV조선, 미스트롯3나 MBN, 현역가왕이나 새 가수의 새 히트곡 발굴까지 힘써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히트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로트 열풍이 부는 데 있어서 사실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들이 TV에 많이 나오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고가의 출연료를 받으며 전국 행사를 뛰게 되니 얼마나 좋겠는가 싶지만 멀리 내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시 대중들에게 소비되다가 영원히 잊혀지는 가수가 되는 길을 자처하는 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TV조선의 이때까지의 역사적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미지 소비가 막강해진 TV조선 출연자들은요, 그 이후에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점점 잊혀져요.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일회성 소모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이미 익숙한 플랫폼에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고 있고, 특정 가수를 모셔놓고 히트곡 가요제를 여는 이런 형태도 너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트로트 열풍이 결국 기대할 것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가수들이 롱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트로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사들도 자신들이 키운 트로트 가수들을 일회용으로만 쓰고 내팽개치는 소비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의 반증입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다라는 것의 반증인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애시당초 이 예서양이 이 미스트롯3 갈라쇼 출연 취소가 됐을 때 오히려 좋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꼬집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사실 미스트롯3의 갈라쇼가 최근에 방영을 했습니다. 김소연 양도 등장해서 뭐 다양한 무대를 펼치기도 했죠. 이 월드컵 예선전 때문에 밀렸었던 갈라쇼가 28일 날 드디어 방영이 됐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처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 미스트롯3 갈라쇼의 시청률은 6.3%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처음에 나왔었던 시청률보다도 더 낮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미스트롯3 갈라쇼 시청률이 낮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 정도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글쎄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진선미가 다 나왔고 탑세븐이 모두 등장해서 단체 무대를 선보였던 방송 편이었지만 고작 6.3%에 불과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예서양이 등장했다면 이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진선미 세 사람의 무대 유튜브 조회수 합산보다 빈 예서라는 단 한 명의 참가자의 유튜브 무대 영상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대중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예서양이 안타깝게 출연하지 못한 미스트롯 3 갈라쇼의 우승자인 정서주 양은요. 최연소 진 실감이 안 난다. 사실 이 정서주 양이 우승했을 때부터 정말 많은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대국민 투표 1등을 한 배하연 씨와 2등을 한 오유진 양이 순위가 밀리고 왜 정서주 양이 1등을 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정서주 양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급기야 송가인, 임영웅에 이어 1등한 것에 영광을 느끼며 성장 부담감도 느낀다. 나의 롤모델은 임영웅 가수이고 OST 곡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만 이미지가 소모된 채 TV조선의 예능방송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런 갈라쇼부터 차후에 나올 스피노프 예능방송까지 이들의 시청률을 올려주는 데에만 활용이 되다가 그 방송마저 종영이 되면 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OST도 진행을 하려면 TV조선 측에서 허락이 있어야 할 거예요.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거 허락해 주겠습니까? OST 하려면은 TV조선과 함께 합작하지 않는 한 이 정서주 양이 다른 곡과 합작하여서 노래를 발매해야 하는데 이 TV조선과 만들어낸 그 타이틀곡, 그 신곡을 가지고 OST에 삽입하지 않는 한 별도의 OST 곡을 만들 수도 없을 겁니다. 더 심각한 건요. 영트로트를 꿈꾼다라고 하는 미스트롯 3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서주 양의 모습이 앞으로 굉장히 이 참가자만이 아니라 미스트롯 3의 탑7 모두가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스피노프 방송 최근에 완결이 됐습니다. 미스트롯 2 참가자들이 모여서 끝까지 엄청나게 고군분투했지만 시청률은 처참한 3.6%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6.6%였어요. 그게 과연 언제 때의 시청률일까요? 바로 80회차 때 있었던 시청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방송이 얼마나 길게 했는지 103회까지 방송이 방영이 됐는데 마지막 방송 시청률이 고작 3.6%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빈예서양이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 과연 예서양이 앞으로 없는 이 미스트롯 3가 나머지 스피노프 방송의 흥행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쇼만 봐도 그 답이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폭망하고 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는 예서양의 팬미팅 현장 모습이에요.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실 텐데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팬분의 글을 살짝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서양이 무대를 갖기 전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고 신나는 모습으로 무대를 펼쳐나가며 180도 바뀌어진 모습을 선보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춤도 추고 환하게 웃고 분위기를 리드해 나가는 이 어린 초등학생 가수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가창력이면 가창력,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2시간이 넘도록 불러야 하는 이 노래의 무대 안무들을 한 번에 실수 없이 해내는 것이 의문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꼿꼿이 서서 감성만으로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이런 무대까지
그리고 관중과 함께 호흡하며 파워풀한 무대 매너까지 선보이면서 왜 이 빈예서라는 어린 친구가 미스트롯3 최고의 스타로 등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불과 예서양 팬미팅의 첫 무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무대 때 이벤트 행사도 있어서 이렇게 예서양과 사진 찍는 이벤트도 막 추첨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와서 예서양과 막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벌써 많은 분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예서양의 모습이니 이거 어떻습니까? 심지어 같은 나이대의 어린 팬의 모습도 등장했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예서양의 행보, 비록 미스트롯3 갈라쇼엔 나오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행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들은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 진실 속에 탄생한 진짜 미스트롯3의 최고 스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너무너무 궁금하니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빈예서양의 네이버 검색대에 나오고 있는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 빈예서, 2012년 11월 14일생으로 경남 가람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024년 TV조선 미스트롯3 8위 성적만이 아니라 2022년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 대상, 2022년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대상, 2022년 전국노래자랑 남해편 최우수상 등 그야말로 예서양의 앞날이 점점점 밝아지고 있다. 이걸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수상 이력과 앞으로 방송 활동에서의 예서양의 앞날이 이 엄청난 이력에 한가득해질 날들을 아마 빈 예서양을 응원하는 팬분들은 바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서양의 공식 팬카페 들어가 보니 이미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이 7,000명의 팬카페 회원수,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참 대단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미스트롯3 1등을 한, 아니죠, 탑3 안에 들어간 참가자들을 다 통틀어 봐도 지금 이 정도의 팬카페 회원 숫자 결코 쉽지 않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리해보면 어떻죠? 이 빈예서양의 지금 팬카페, 유튜브, 또 인스타, 여기에 방송활동과 각종 행사까지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서양이 지금 사실 TV조선과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맘마미아 신곡 활동을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방송 활동, 각종 행사, 다양한 곳에서 노래를 부를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예서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맘마미아 노래 평소 멜론, 벅스뮤직,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니뮤직, 우리나라 최대 3대 음원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단 한 군데만에서라도 노래를 들어주셔야 이 노래의 저작자인 예서양에게도, 물론 작곡가 작사가에 비해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 수익들이, 음원 수익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전달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팬덤 빨리 10,000명을 찍고 20,000명까지만 달성이 되면 트롯 가수들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는 팬카페 회원수를 보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서양의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사실 인스타그램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장년층 분들의 활동도 필요하긴 하지만 유튜브가 좀 더 집중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차후 예서양을 응원하는 나이대가 점점 더 어려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지금의 20대, 30대의 예서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 30대, 40대가 돼가면서 예서양도 10대에서 20대의 어엿한 숙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팬덤의 나이대도 점차 변화해 나가는데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의 응원 시스템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특히 예서양을 응원하는 팬덤분들의 나이 연령대가 거의 뭐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임영웅 가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렵지 않나.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공식 팬카페에 가입하시면 그 방법들이 잘 나오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날을 잡고 인스타 가입부터 팔로우 하는 방법까지 총 정리를 해드려 볼까 싶은데 대신 요거 해드리면 만약 이 영상에 뭐 조회수가 한 뭐 2만 뷰가 나왔다. 적어도 예서양의 팔로우 숫자가 2,000명은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정리 영상을 해서 올리는 보람이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와 별개로 예서양의 팔로우 숫자가 지금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은 팔로우를 해주셔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보니까 왜 소시는 팔로우 안 해놨냐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로그인을 안 해놓고 전달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이미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자 요런 예서양의 지금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아침마당 때죠. 아침마당 때 예서양이 이렇게 왕관을 쓰고 또 소나트를 하고 행복했었던 모습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드디어 왕관을 썼다. 비록 이것이 미스트롯3는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KBS 공중파 또 예서양과 깊은 인연이 있는 아침마당에서 왕관을 썼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남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 대기였는데 자, 이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서양의 유튜브 조회수가 이상하다. 계속해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한 영상만 그리고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서만 영상을 시청하셔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 내에서 시스템이 요거 일부러 조회수를 늘리려고 작업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새로운 무대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영상도 굉장히 고화질이고 음성도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아마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팬미팅 무대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좀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뭔가 내가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은 현장보다 좀 음성이라던가 음정의 전달력이 좀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뭐지? 아마 고민하신 분들 좀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 팬카페의 한 분에게 명확한 제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정답이 있었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가지를 좀 전달을 제가 공지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예서양의 이 팬미팅, 미니 콘서트 풀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정작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는 어떻습니까? 드문드문 한 개씩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며칠이나 됐는데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된 전체 편집본이 이루어져서 이제 업로드가 돼야 되는 시기 아닌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예서양의 무대 영상들만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관계자분에게 직접 제보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지금 이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화질의 새로 올라온 이 영상들. 날짜로 따지면 3월 29일 날 막 올라왔던 새로운 영상들이 기존 영상과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29일 날 업로드된
짧은 영상들은요, 바로 팬분들이 촬영본이다. 팬분들이 촬영한 영상이다. 핸드폰으로 직접 이 팬미팅과 미니 콘서트 때 촬영하신 영상들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진주 KBS에서 촬영을 해갔다. 그리고 뭐 전체 영상 업로드 한다고 했지 않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에 내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주 KBS가 아니라 진주 KBS 출신의 어떤 분이 예사양을 위해서 직접 당일날 촬영을 해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보니까 사실 이게 뭐 1시간짜리 영상도 아니고 거의 한 3시간 정도 분량이 되지 않습니까? 편집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실 현장이 굉장히 좀 미흡했거든요. 왜냐면 입장권이 5만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야 1000명이 넘었는데 뭐 가짜뉴스 있었죠. 막 예사양이 1000명이 넘게 오니까는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막 5천만원이 넘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였을까요? 이거 전부 다 여기저기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무대 대관도 해야 되죠. 또 도와주시는 분들 인건비도 챙겨야 되죠. 그리고 촬영 장비들도 있어야 되죠. 무대 세팅 장비도 있어야 되죠. 그거 대여비만 막 몇십,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게 모이고 모이면 이거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이 KBS 출신의 당사자분이 촬영을 완료해 갔는데 이게 막상 편집하려고 보니까 너무 애석하게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풀영상으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 전문가 분들이 아마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촬영된 거에 비해서 뭐 음량, 성량을 좀 더 잘 들리게 증폭을 한다거나 잡음들을 뺀다거나. 근데 그 과정이 사람들이 다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예서양을 촬영했었던 핸드폰으로 촬영한 팬분들의 영상이라도 잘 나온 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팬미팅 영상, 풀영상 언제 올라오냐 막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이런 내부적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 함께 팬카페에서 지금 이번 예서양의 팬미팅을 진행했잖아요. 관계자분들이나 아버님이나 아마 예서양 본인도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서양의 팬미팅 영상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다 보면 뭐 전체 영상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워낙 적은 예산에서 팬들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려다 보니 생기는 시행착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아량으로 응원해 주시고 어찌됐건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 짤막짤막하지만 무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들 보시면서 좀 응원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시면 어떨까. 이럴 때일수록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3대 음원 사이트에서 예서양의 맘마미아 신곡 노래 스밍을 해주시는 게 유튜브를 보시면서 반복하시다 보면 그런 저작권료라던가 유튜브 조회수가 다 예서양에게 수익으로 전달이 되니까 이럴 때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팬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예서양의 이 팬미팅 현장을 조금 그래도 공개를 해드린다면 팬카페에 올라온 사진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예서양의 팬분들이 촬영하신 거거든요. 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장년층 이상의 분들이 뭐 할아버님, 할머님 나이대, 어머님 나이대 분들이 참 많이 오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중장년층 분들의 마음을 이 어린 친구가 탁 완전히 빼앗아갔다라는 게 빼앗아갔다라는 표현은 좋지 않네요. 사로잡았다라는 게 정말 천재빈예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서양이 등장하기 이전에 플랜카드를 들고 막 연호를 하고 있었고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 예서양이 사진을 찍으며 이 스태프분들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팬카페 관계자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눈물 나는 팬과 또 가수의 이 돈독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스태찜과 무대 인사 준비도 함께하는 모습. 저도 아마 진주를 갔다면 이런 걸 좀 촬영해서 예서양과 얘기도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콘서트 때 한번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서양이 너무나 유명해지기 때문에 제가 뭐 요렇게 내부 촬영까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요렇게 작은 아이가 무대 앞에 서서 이 긴장과 떨림의 시간을 지나 초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팬카페 대문에 있는 이미 열리기 전부터 눈물이 글썽글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대가 쫙 거치면서 함성 소리가 들리자 깍듯이 인사하고 눈물을 팡팡 쏟는 요 레전드 모습이 완성이 된 게 아닐까. 더불어서 예서양이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기 이전에 바싹 긴장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촬영되어 있었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이 아이돌 가수들처럼 복장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굉장히 막 표정이 굳어져 있고 초조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분도 안 오셨으면 어떡하지? 정말 적은 분들이 오셨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실망감 드리지 않게 내가 노력해서 노래해야 할 텐데 정말 많이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뭐라고 팬미팅을 하겠냐만 저 같아도 이런 모임을 가지면 초조할 것 같아요. 과연 10분이나 오셨을까? 그런데 예서양은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전까지 초조하게 막 입술이 바싹 마르니까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굳어있는 표정의 모습이었지만 아버님이 또 옆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가족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 소속사의 매니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응원해준다라는 거. 참 부럽습니다. 이 부녀의 모습을 보니 참 많이 부러운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예서양이 많이 긴장했지만 저렇게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 있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 무대 인사를 막 준비하는 요 사진들이 계속해서 막 거의 실시간으로 막 찍혀 있죠. 긴장한 나머지 물도 요렇게 한 모금 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 와중에 사진 찍는 분과 눈도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긴장했었던 예서양 팬미팅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열화와 같은 환호에 표정이 풀리며 결국 예서양 신나게 무대에서 날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저도 설명드리다 보니 풀 영상을 꼭 보고 싶은데 요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를 해드리고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매우 궁금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이번 빈예서양의 첫 팬미팅 겸 미니 콘서트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쁜 한복까지 입고서 멋진 무대를 펼쳤는데 이런 고화질 사진들 팬분들도 많이 촬영해서 팬카페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자, 예서양의 팬카페가 벌써 공식 회원 숫자만 6,800명을 넘어서서 7,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팬카페 메인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바뀐 걸로 보이는데 요건 이제 아버님의 계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새로운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 예서양의 팬카페가 참 재밌는 점은 그건 것 같아요. 확실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엄청나게 빠른 업데이트, 다양한 변화점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눈에 보인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모여서 결국은 빈예서양의 앞으로의 승승장구하는 길을 더욱더 비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입하셔서 보셔야지만 예서양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예서양의 이 한복 입은 모습 팬미팅 때만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예서양의 일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4월 6일 날 진주시 남강 야외 무대 초대 가수 이 일정이 하나 있고요. 4월 8일 날 오후 7시 SBS 더 트롯쇼 생방송이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정이 지금 현재 공개된 예서양의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하겠는데요.
특히 이 빈예서 양의 이 초대 가수 전국가요제죠.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하나씩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서양의 이 두 가지 일정 이전에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팬미팅이 있었죠. 그 이전에 또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침마당 방송 출연이 있었죠. 자, 이 아침마당 때 우리가 잘 몰랐던 해프닝이 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해프닝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 당시 때 아침마당에서 예서양과 함께 출연을 했었던 이 재하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자, 이 음악가가 아시다시피 예서양과 함께 아침마당에 등장을 했어요. 요렇게 팀원으로 등장을 했죠. 쉽게 말해서 예서양은 다른 가수와 또 이 재하라는 음악가도 다른 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날 뭐 대회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경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서양이 왕관을 쓰는 그런 모습이 등장이 됐었는데 우리가 몰랐었던 요 인스타 때의 비하인드가 하나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아침마당 재하씨와 자 보니까 KBS 아침마당 PD님 예서공주님 예뻐해줘서 감사하다라고 글을 올렸다라면서 자 어떤 영상인가 봤더니 자 이 재하씨와 가수 빈예서 양 그리고 코미디언 배현정 씨가 이렇게 짧은 영상에 포착이 됐던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KBS 아침마당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영상이라고 합니다. 잔망미가 뭐 넘쳐났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좀 짧게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 나오네요. 잔망미가 넘쳤다. V를 하고 예서양의 춤을 추고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수 요 재하씨와 예서양이 함께 요 모습에 등장을 해가지고 잔망미를 보여줬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죠. 여기에 또 하나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재하라는 음악가에게 예서양이 현장에서 커피 선물을 줬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 어린 친구가 사실 선물을 받거나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나이대인데 오히려 예서양이 재하라는 음악가에게 커피를 현장에서 선물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 게시물이 없어졌지만 이 재하라는 음악가는 예서양에게 받았던 커피 선물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대스타가 되려면 인성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 예서양의 인성하면 또 미스트롯 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노래 파트를 과감히 양보했었던 예서양이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이 승리했음에도 눈물을 흘리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목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목 상태가 안 좋았었던 언니에게 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공감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던 예서양입니다. 제가 항상 이 가수들의 이야기, 특히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인성을 첫 번째로 꼽을 수밖에 없느냐? 요즘 연예가에서는요, 각종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달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뭐 어린 나이에 빨리 성공을 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이 인성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이렇게 각종 사건, 사고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이 연예가 불변의 법칙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서양은 너무나 어린 초등학생의 나이잖아요. 그 나이대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엇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엇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팬분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간절하고 대단했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수많은 팬분들이 온 팬미팅 때 예서양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이 오죽했으면 팬카페 대문 사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일각에서 나왔던 헛소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잡아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서양의 이런 명품 알고 보니까 친척분의 선물이었고 그것도 물려받았다. 절대 예서양이 사치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서양 첫 번째 나이가 너무 어리죠? 두 번째 이제 막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 그 사이에 명품을 몸에 감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자칫 잘못 나면 예서양에게 너무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방송계에 데뷔한 지 막 몇 년 차가 됐다거나 2년 차만 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서양은 이제 막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게 제가 계속하여 정보들을 다시 잡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실제 빈예서양의 인성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구설수가 아니라 사실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서양의 앞으로의 대스타로서의 길이 좀 투명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서양의 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러다 보니 예서양에 대한 이 진주시 남강 야외 무대 일정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어요. 진주 시민이 드디어 마련한 제1회 남인수 가요제가 열린다. 보니까 4일 토요일 오후 5시 진주시 하대동 남강변 야외 무대에서 개최가 되는데 보니까 4월 6일 날 예서양은 남강 야외 무대 초대 가수로 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4일 날 열리는 이 가요제가 무려 100명이 현장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져 있었습니다. 제1회 남인수 가요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기사를 보니까 전국 중년 가요제가 진주에서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난 3일 진주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예심에서 전국 각지의 120명의 도전자들이 30명으로 본선 진출이 있었고 그 무대가 바로 4월 6일 남강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겁니다. 보니까 이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가 열리는데 이 제1회 남인수 가요제가 4일날 열리는 것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2023년도 기사예요. 그러니까 요 때의 남인수 가요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2024년 3월 4일날 올라왔었던 바로 제1회 전국 중년 가요제가 맞구나. 맞습니다. 이겁니다. 요 가요제에 예서양이 초대 가수로서 초청되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 가요제 예심이 열렸었던 모습이 보이고 요거는 이제 예선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진행이 된 것 같고 이번 예서양이 초청 가수로 가는 곳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야외 무대입니다. 그러니 그 규모도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 우리가 기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